동치미 낙마 정한영 선생께서 나의 불륜 스캔들 이게 뭐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벌써 근 30년 가까이 된 얘기라 그래서 아주 옛날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정말 그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이미지가 일단 맛이 가니까 진짜 추락하고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잘 몰랐어요. 처음에. 상대가 누군지도.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담배를 사러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 편의점에 신문을 앞에다 팔았어요. 네, 담배 가게. 스포츠 신문. 네. 일면에 이만하게 정한용 불륜 피소. 피소? 근데 이제 이만하게 나니까 내 이름이 신문에 일면에 이만하게 있으니까 갔다가 깜짝 놀라갖고 갔어 다시. 사무실로 도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뭐지?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한 거지? 그러니까 누군지도 상대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도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나는 이런 일이 없다. 그 내가 이거를 분명히 밝힐 테니까 나를 믿어다오. 근데 미국 병원에서 거기 그 여자가 나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대요. 와 스토리가 진짜. 그런데 디테일하다. 그 남자가 무정자증이래. 남편이 그 여자의 남편이 스토리가 완전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자기가 검사를 이제 해보니까 그 여자가 고백을 하게 된 거고. 이야. 그래갖고 그 남자가 나를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간통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을 텐데 그 남편은 되는 사람은 아직 미국 시민권이 안 나온 사람이고 이 여자분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미국법에 저촉을 받고 남편은 한국법을 저촉을 받는 거니까 이 간통법이라는 게 한국에만 있으니까 남편이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감옥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 이게 묘한데 이제 검사도 약간은 좀 이상하긴 한데 이 그 법은 둘 중에 하나가 자백을 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럼 거짓 자백은 이거는 왜냐면 현장을 잡지 않으면 그래갖고 옛날에도 현장을 덮쳤잖아 막. 그렇죠. 그런데 대신 하나가 자백을 하면 무조건 성립해. 왜냐면 자백한 사람이 자기가 처벌을 받거든. 근데 이거는 자백을 하고 처벌을 안 받는 거야. 미국 친구였다니까. 그래가지고 묘한 이런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야. 처음에 20억을 요구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게 옛날인데 20억. 얼마나 큰 돈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다. 일단 그리고 그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가 준비를 단단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국제 사기단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불륜을 안 저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서류로 만들어서 낸 거예요. 진술을. 그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야. 세상에. 근데 그게 뭐 미국이니까 여기서는 누가 가볼 수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또 막 알아봤더니 그 뭐 중절 수술한 뭐 이 서류 이런 걸 막 냈어요. 이게 근데 그게 다 가짜야. 가짜겠죠. 그게 다 허위로 만든 위조 서류들이에요. 그런 바람에 그리고 이제 나는 또 그 사람들을 고소했을 거 아니야. 허위로. 무죄가 그랬더니 그쪽에 도망가 버렸어 아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도 안 되고 기소는 했어.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검사를 고소한다고 또 그러다가 하여튼 무죄 끝나고 이런 다음에 무죄로 끝났어요. 난 무죄지 그럼 그렇지. 만나지도 못했던 아니 근데 사람인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근데
무죄로 다 앞부분만 끝났는데 듣고 끈 이제 사람들 우리 어떡할 집사람하고는 어떻게 그 해결이 다 됐냐 하면 처음에 우리 집사람도 이게 뭐 신문에 나고 잡지에도 막 나고 아니, 때 우리 그때가 막 집사람이 이런- 이게 당신이 벌써 이렇게 막 나는 거 뭐가 보면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다 이제 그쪽에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로 오는 걸 다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없을 때야. 그래가지고 이걸 옆에서 도와줘야 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같이 녹음을 다 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이 사람이 이게 진짜 돈을 목적으로. 어떤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걸 이렇게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걸 알고. 근데 그 이제 무죄 이건 낫잖아. 근데 그거 그 조그맣게 나. 불륜 후속 보도는 안 비속은 봐. 일면에 이만하게 맞아. 나고 무죄는 요만하게 나. 맞아. 그게 문제야. 진짜. 그건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무혐의 무죄 이러면 저 사람이 저 어떻게 돈 주고 다 이렇게 무마시켰나 보다 생각하지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유. 방송국 사람들이 참 고마웠던 게 그때는 방송에 나오면 그러면 무죄인 게 확실해지지 않냐. 그렇죠. 다시 방송을 해라. 오. 그래갖고 방송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다시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 덕분에 사실은 방송도 아주 복귀도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었고 그 시련이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진짜 지금도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운 거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어준 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안 믿어줬으면 처음에 그럼 그거 극복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일단 내가 당신을 그럼 믿을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자기한테. 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은 실제로 네, 사기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정신과 증상 중에서도 색전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색전 네, 스토커 상황에서 많이 생기는 건데 나랑 이 사람이랑 연인 관계고 이게 심해지면 애도 가졌다라는 식의 망상까지도 그 형성이 당시 되는 거예요. 정말 잘 그래서, 나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레지던트 때 입원실에 딱 들어갔는데 청소년 여자 환자가 이광민 선생님이 애를 뱄어요. 아니 환자를 근데 거기 보호병동이잖아요. 보호병동이고 거기는 감시하는 사람 다 있고 CCTV 다 있는데 여고생이, 제가 무슨 여고생이. 짓을 하겠어요. 여고생이? 청소년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아니 이제 의심이 가는데 아니 억울해 보신 분이 왜 그러세요? 억울해 보신.